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휴메인랩의 학부연구생 김승재를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Smart Healthcare Monitoring System for Heart Disease Prediction Based on Ensemble Deep Learning and Feature Fusion입니다. 먼저 이 논문의 간단한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Information Fusion이라는 저널에 게시가 되었고,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15.5, 사이트 스코어는 24.1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높은 스코어를 보았을 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논문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프로덕션입니다. 이 심장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조기에 심장질환을 예측하는 것은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 발생 전에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매년 1,800명 이상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심장질환은 검사나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나 센서 데이터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분석하는 것은 심장질환을 예측하는 것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센서 데이터와 전자의료 기록인 EMR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세럼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이 프레임워크는 앙상블 딥러닝과 특징 융합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장 질환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필요한 경우 식이요법이나 활동 추천과 같은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제 논문이 제안한 시스템의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여러 단계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 크게 보면 데이터 수집, 특징 추출 및 융합, 전처리, 예측과 추천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웨어러블 센서와 EMR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후 이 두 데이터를 결합해서 심장 질환을 예측하고 마지막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추천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빨간색 박스가 주요 모델이 쓰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 엔진인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구조도를 보면 구조화된 데이터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모델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EMR과 같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나이, 성별, 당뇨병 병력 등 심장 질환 예측에 중요한 위험 요소인 FRF, Framingham Risk Factor를 추출을 위해 연구팀은 EMR에서 FRF를 추출하는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모듈이 바로 이 FRF Extraction 모듈인데, 이 FRF Extraction 모듈 안에는 다시 구조화된 FRF 추출과 범주형 FRF 추출로 나뉘게 됩니다. 구조화된 FRF 추출은 이미 구조화된 필드, 예를 들어 나이, 심박수, BP 등에서 값을 가져오는 것이고, 범주형 FRF 추출은 데이터 마이닝과 규칙 기반 엔진을 사용하여 당뇨병 이력, 흡연 이력 등과 같은 범주형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구조화된 FRF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앞에서 추출된 FRF와 센서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특징 융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더 풍부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Structured Data for Heart Disease Prediction이라는 최종 데이터셋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융합된 데이터 내에서 결축치가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Missing Data Filtering, Normalization, Feature Selection, Feature Weighting으로 진행이 됩니다. Missing Data Filtering에서는 칼만 필터링, Remove Useless Filter, Replace Missing Values 필터를 사용해서 제거하거나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여러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고, 각 특성은 서로 다른 범위의 수치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min, max 정규화 방법을 통해서 모든 특성의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환자 기록에는 종종 예측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불필요하거나 관련 없는 특징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노이즈를 제거하고 유용한 특징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보 이득이라는 특징 선택 방법, Feature Selection 방법을 사용해서 각 특징이 심장질환 예측에 얼마나 중요한지 측정했습니다. 이 특징들을 측정한 후 정보 이득이 가장 낮은 특징들로부터 점진적으로 제거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측 성능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특징들만 남겼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남기고 나서 각 특징의 중요도를 수치하는 특징 가중치 기법, Feature Weighting 기법을 적용해서 각 특징이 특정 클래스 예측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가중치를 부여해 예측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최종 데이터셋은 각 환자에 대해 통합된 특징을 포함하며 심장질환 예측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전처리된 최종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앙상블 딥러닝을 학습시키는 부분입니다.
최종 데이터셋은 7대3의 비율로 7은 훈련 데이터로 3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델은 Feed Forward Network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는 입력 데이터를 받아 여러 계층을 거쳐 출력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앙상블 기법은 로지 부스트라는 부스팅 알고리즘을 메타 학습 분류기를 사용했고 활성화 함수는 리키 밸류 함수를 사용했고 모델 학습에는 아담 오티마이저가 사용되었고 학습률을 0.03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역전파 기법과 경사 하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델의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고 가중치를 조정했습니다. 이 모델 레이어는 총 5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됐는데 1개의 입력 계층, 3개의 윤립 계층, 그리고 1개의 출력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환자의 심장질환 유무를 이진 분류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다른 점은 Ontology Based Recommendation 이라는 온톨로지 기반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추천 시스템의 목표는 다양한 모듈 간의 지식을 공유하고 의사들이 환자에게 조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의료 보고서를 확인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추천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톨로지라는 것은 특정 도메인에 대한 클래스와 그들의 간의 관계를 표현할 지식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온톨로지 베이스드 레커멘데이션의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딥러닝 모델이 먼저 심장 질환을 예측하고 시스템이 환자의 성별, 나이, 예측 결과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온톨로지 지식 체계를 사용하여 식이요법이나 활동을 추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심장질환 환자에게 심장질환 환자의 예측 결과가 나오면 그 환자의 성별, 나이를 고려해서 금연, 신체 활동 증가, 체중 관리, 육류 섭취 감소라는 식이요법이나 활동을 권장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측정된 특징값이 매우 높거나 예측 결과가 심각한 경우 응급 서비스 등을 호출하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의 평가 방식은 기존 분류기 모델들과 비교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M, RMSE, MAE 같은 평가 지표들을 사용해서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의 그래프는 센서 데이터, EMR, 센서 데이터와 EMR을 융합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융합한 데이터에서 제한된 딥러닝 모델이 약 84%의 높은 정확도로 다른 분류기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특징의 수를 달리했을 시의 결과가 나타냈는데 그 결과 16개의 특징이 상했을 때가 가장 분류기들의 모델의 성능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한된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시사하는 점은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른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이 실험 결과는 제한된 특징 추출 기법을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모델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제한된 특징 추출 기법을 적용했을 때 모든 모델의 성능이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제한된 딥러닝 모델은 84.5%의 정확도를 달성하여 다른 모델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특징 선택이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모델의 복잡성을 줄여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는 일반 특징 가중치 방법과 특정 특징 가중치 방법을 사용했을 때 각 모델들의 성능을 나타낸 표입니다. 일반 특징 가중치 방법은 모든 클래스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고 특정 특징 가중치 방법은 각 클래스별로 특징의 중요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클래스마다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의 분류 모델에서 특정 특징 가중치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일반 특징 가중치 방법보다 성능 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었고 오차 지표인 RMS와 MA는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클래스에 더 적합한 특징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모델 성능 향상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았을 때 제한된 모델은 일반 특징 가중치 방법으로도 84.9%의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정 특징 가중치 방법을 적용했을 때는
98.5%의 압도적인 정확도를 기록하며 다른 모델들을 크게 능가했습니다. 또한 정밀도는 98.2%, 제한율은 96.4%, F속도는 97.2%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오차 지표인 RMS와 RMSE는 0.21, MAE는 0.12로 가장 낮은 오차값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앙상블 딥러닝 모델과 특징 융합 기법을 활용하여 심장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 헬스케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된 시스템은 고차원 의료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위험한 질환 발생 전에 정확하게 질병을 예측합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과 달리 환자의 상태에 맞는 식이요법이나 활동을 추천해 줌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특징 융합의 정확도를 높이고 노이즈 관리 방법 및 새로운 특징 감소 방법을 더 발굴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논문은 실제 임상이나 일상에 쓸 수 있게 모든 방면을 고려해서 반영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질환 중 하나를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고도화된다면 환자의 예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